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예제 도면을 보고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컷 모델링. 두 번째, 컷 손잡이 모델링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작성할 컵 모델링의 단면입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컵 손잡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컵의 단면부터 이해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축의 방향을 봤더니 Z축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Z업 템플릿을 이용해서 XZ 평면을 지정한 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 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왼쪽 부분 딱 절반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크게 사각형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이때는 지름이 80이네요. 안쪽으로는 9mm 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13mm 들어와 있죠. 높이는 총 100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타원이에요. 원점에서부터 장축 60, 단축 8 하고선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모서리 부분에 필렛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목깎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케치에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면을 리볼브 한 후에 목깎이 이용해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손잡이 부분에도 목깎이가 있어서 왼쪽에 있는 단면에서는 스케치상에서 목깎이를 적용할 거고요. 손잡이 부분은 3D 객체를 만든 후에 목깎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을 지정해서 컷 모델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저희가 2차 시에서 작성했던 Z축이 위로 향하는 템플릿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단위는 밀리미터 하고서 확인하실 수 있죠. 또는 홈 화면에 여기 있는 고급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z업.ipt 파일이 있죠. 이때 이 z업 파일은 저랑 이름이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2차 시에서 만들었던 템플릿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템플릿 파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템플릿 파일이 오픈이 됐다면 저는 방향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 XY 평면입니다. 이때 평면 도네요. 뷰큐브에 있는 홈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등각뷰로 이동이 되죠. 이때 또다시 좌표를 보면 Z축이 위로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또 이 템플릿 파일 들어오기 전에 단위 확인은 했지만 위쪽에는 도구에 문서 설정 가보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정밀도 추가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3D 모형 탭을 클릭해서 컷 모델링을 위한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은 위쪽에 있는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영문자 S하고선 나오고 있죠. 단축키 S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기껏 저희가 축 방향을 Z업으로 맞춰놨는데 다시 Y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을 지정을 하기 전에 위쪽에 뷰큐브에 보면 홈뷰 버튼이 있죠. 이 홈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Z업 상태로 다시 뷰가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XY 평면
클릭을 할게요. 클릭한 후에는 또 뷰큐브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문자가 뒤집혔거나 하면 얘가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정자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컵 모델링 작성을 위해서 저는 2점 직사각형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하나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ESC. 자, 치수를 보면 세로 방향 높이는 100이고요. 여기 가장 왼쪽 선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는 총 지름 80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맞게 치수를 기입을 해줄 건데요. 먼저 기입하기 쉬운 100부터 기입을 할게요. 그래서 치수는 단축키 D고요. 또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선과 아래쪽에 있는 선 클릭 후 100. 그냥 100을 입력을 했는데 기존의 화면 사이즈보다 객체가 커졌기 때문에 벗어나고 있죠? 그러면 화면을 맞춰줘야 돼요. 저는 키보드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맞춰줬는데요. 마우스 휠을 빠르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줌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 입력한 이 직사각형이 화면에 꽉 차도록 조정했죠. 그 다음에는 가로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 총 지름이 80이에요. 두 가지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지름이 80이니까 그 절반은 여기까지가 40이 되겠죠. 그냥 40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도면 그대로 치수를 기입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가운데 원점에서 위로 뻗은 이 수직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위쪽에 형식에 있고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중심선을 클릭을 하면 얘가 중심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 지름 치수로 기입을 할 수가 있죠. 얘가 80. 그러면 반대쪽에 객체가 없어도 지름 80이라는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 번 더 홈 버튼 눌러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할 부분은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선으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작성할 때 유의점은 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 점을 지정하기 전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클릭될 때, 이 클릭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면 끊기는 객체가 끊기는 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성이 끝났다면 ESC 버튼 눌러서 명령 종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위쪽에는 자르기로 잘라줄게요. 이 부분도 불필요하게 되겠죠? 자르기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요. 이 선에 대한 기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실선과 중심선을 이용한 지름 치수 기입 방법. 두 번째는 바깥쪽 선과 안쪽 선까지의 폭치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선과 중심선 이용해서 안쪽에 지름 62라고 하는 치수를 기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치수는 도면에도 있죠. 이 치수도 기입을 하려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복 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 치수로 작성이 돼요. 가로 안에 들어간. 그 다음 치수는 바닥에서부터 윗선까지 높이, 얘는 1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할 부분은요. 아래쪽에 있는 타원이에요. 타원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그리지 않을 거고요. 옆에 허공에다가 먼저 그린 다음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확장해보면 세 번째 타원이 있어요. 그래서 타원의 중심점 한 점, 장축 한 점, 단축 한 점 지정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타원의 치수 먼저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을 치수를 기입할 때는 항상 반경값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장축의 절반값 60이었는데 얘가 절반이다 보니까 2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60을 저는 2로 나눈 값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면 단축 방향 치수 기입 가능하죠? 얘가 치수가 8이었어요. 그런데 이 타원 같은 경우에는 단축, 장축, 그리고 위치까지 지정을 해줘도 구속이 완전 구속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회전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조건 모든 자유도를 볼게요. 지금 이동 가능하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삐져나온 선 부분은 잘라줄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선은 일치를 이용해서 선과 타원의 중심점 일치시켜 줄게요. 그런데 이 선은 지금 불필요하죠. 얘 방향을 위해서 작성한 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구성이라고 하는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는 객체 형상을 잡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수평 구속 조건이 걸려 있다면 적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수평 구속 조건이 없다 하면 수평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줄게요. 그리고 ESC.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타원을 원점으로 딱 일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타원의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구속되어 있죠. 이제는 불필요한 부분들 자르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르기. 그래서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들. 자, 불필요한 부분들 싹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실선이랑 구성선이 겹쳐있을 텐데, 네, 실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홈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화면을 꽉 차게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부분은 다 작성을 했어요. 이제 뭘 작성을 해야 되냐면 이 컷 부분은 스케치 안에서 목깎이를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쪽에 목깎이 있죠? 위쪽부터 적용을 할게요. 위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은 반지름 1이에요. 그래서 1로 바꿔준 다음에 교차하는 부분들 순서대로 클릭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안쪽. 이 안쪽은 반지름이 2네요. 그래서 2로 바꾼 후에 클릭. 이 바깥쪽은 반지름이 4예요. 4.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클릭. 자, 적용이 끝났으면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를 좀 이동시켜 보면 자, 잘 보이게 제가 이동시켜 놓을게요. 자, 위쪽에 두 부분은 반지름 R1이고 여기는 반지름 R2, 여기는 반지름 R4죠. 자, 그런데도 아직 치수가 한 개가 필요하다 나오고 있어요. 어디 있냐고 하면 자, 자유도 표시해 볼까요? 중심선의 네, 끝점이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치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부분은 일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일치를 이용해서 이 중심선의 끝점과 여기 있는 선 클릭을 해주시면 이 점이 이 선상 어딘가로 일치가 되겠죠. 또는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점과 점을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스케치 마무리 하고 종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이 크죠? 그래서 홈뷰 버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이렇게 스케치 프로파일이 보이고 있을 때, 3차원일 때 치수가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는 경우 모형 검색기 스케치 위에서 치수 가시성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보고 싶다는 경우에는 치수 가시성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 회전 이용해서 컵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선과 프로파일이 딱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된 거 확인이 됐으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회전해서 보면 반지름까지도 전부 다 잘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컵 본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컵 손잡이 부분 모델링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컵 손잡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목깎이, 그리고 못따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만 작성을 해줄 거고요. 이 목깎이, 못따기는 3차원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라인으로 그리기 전에 치수를 잘 보면 여기 폭이 10이고요. 여기 폭도 10이고요. 여기 폭도 1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선에 대해서만 간격 띄우기로 안쪽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70이고요. 바닥에서부터 15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수직선은 중심에서부터 7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참고 치수로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단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살의 두께가 9mm죠.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만 주의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화면으로 가서 컵 손잡이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작성한 컵 본체에 손잡이를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부터 작성을 해줄 건데요. 스케치는 이 컵의 딱 중간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자, 얘가 그려져 있는 딱 중간 평면은 처음에 이 컵 본체를 그렸던 X, Z 평면이 되겠죠. 그럼 위쪽에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X, Z 평면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상에 이제 평면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모형 검색기 쪽에 원점을 확장해서 두 번째는 X, Z 평면. 이때 화면상에 하이라이트 되면서 표시가 되고 있죠. 방향 잘 확인하신 후에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만 어떠한 객체가 하나라도 작성이 된 순간 원점 평면은 그 이후로 표시가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모형 검색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스케치를 작성을 해줄 건데요. 이 컵은 안쪽에 이렇게 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살을 넘어가게끔 스케치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가 보이고 내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작성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케치 작업을 도와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상태 막대 중에 그래픽 슬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콘이고요. 얘는 현재 스케치 평면에 대해서 작성된 객체의 단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단축키는 F7번이고요. 클릭하게 되면 현재 스케치 평면에 대해서 얘의 단면을 표시를 해주죠. 화면을 이렇게 살짝 돌려봐도 현재 평면에 대해서 얘의 단면이 표시되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큐브의 정면도 클릭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치수 없이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원점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선 클릭해서 떨어진 값 15였죠.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 높이 선이 70이었습니다. 또 이 선은 중심에서부터 75만큼 떨어져 있었죠. 자, 먼저 이 사각형의 위치 잡아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안쪽으로 10mm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실행할게요. 지금 하나의 선씩 선택이 되죠? 총 4가 간격 띄우고자 하는 선 선택한 후에 우측 마우스 클릭, 계속. 루프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 루프 선택이 된다고 하면 사각형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루프 선택이 꺼진 상태로 위에, 옆에, 아래쪽 선 클릭 후에 우측 마우스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치수 1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르기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고요. 이 안쪽에 치수는 참고 치수였죠. 30이었는데 그냥 30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30으로 조정이 되는데 아래쪽에 선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동일선상 구속 조건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완전하게 스케치가 구속됐다 하고 나오네요. 그냥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슬라이스 됐던 부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얘를 이제 돌출해서 두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잡이의 두께는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는 돌출 실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겠죠. 지금 중간 평면에다 그렸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두께가 적용되면 손잡이가 쏠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대칭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얘네 간격 띄운 값이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저도 두께 1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부율 부분은 접합으로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에 손잡이가 작성이 됐어요.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못따기 못깎기 부분이죠. 먼저 하나에 있는 못따기 부분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의 치수가 C7이었는데 이 C 부분은 챔퍼의 약자인 C고요. 7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동일하다. 그러면 첫 번째에는 못따기에서 거리, 그리고 이 거리 값이 가로 세로 전부 다 7이다. 그래서 7 입력 후에 해당하는 모서리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화면에 돌려서 여기 있는 안쪽 모서리랑 여기 있는 안쪽 모서리는 둘 다 반지름 3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반지름 10이에요. 그럼 못깎기로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지름 3 입력을 하고 안쪽에 두 개의 모서리 선택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 추가 눌러서 반지름 10으로 바꿔줄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모서리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손잡이도 작성이 끝나겠죠. 여기까지 돌출과 회전, 그리고 모서리 편집하는 못깎기와 못따기 명령을 이용해서 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8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